안녕하십니까. 포항공과대학교 기후시스템 연구실의 신나연입니다. 오늘 저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겨울철 그리고 여름철 MJU의 프레이퀄리티 소스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JU는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열대에서 전파하는 컨벡티브 디스터번스입니다. 이러한 MJU는 강한 계절성을 띠고 있는데요. 강도나 주기 등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전파 특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본 그림은 각 페이지마다 OLR을 컴포짓한 그림인데 겨울철에서는 컨벡션이 적도를 따라 동진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극진과 동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절에 대한 예측성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겨울철과 여름철 MJU는 열대 지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위도 지역의 극한기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서브시즈널 타임스케일 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후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MJU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역한 모형들은 포텐셜 프레디크티빌리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MJU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을 기반으로도 MJU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져 왔는데요. 예측 스킬 0.5를 기준으로 19일에서 20일 정도의 스킬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는 역한 모형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스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JU를 예측하는 좀 더 성능이 좋은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그리고 겨울철, 여름철에 대해서 MJU의 프레디크티빌리티 소스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와 모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MJU를 상대적으로 잘 모의한다고 알려진 CSM2 프리-인더스트리얼 자료를 사용을 하였고 1200년 데일리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열대 지역의 5가지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OLR, 그 다음에 상하층 조날 윈드, 그다음에 크리스탈 워터, 서페이스 템퍼레처 이렇게 5가지를 사용을 하였고 입력 도메인 같은 경우 겨울철은 남이 30도에서 북이 30도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북진하는 특성을 반영해서 남이 20도에서 북이 40도까지로 영역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CNN 기법을 활용을 하였고 아웃풋으로는 RNN 인덱스를 원투 인덱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풍부한 자료의 양인 CSM2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사전학습을 시키고 이 CSM2의 모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측 데이터로 한 번 더 피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대한 양의 일정과 그리고 관측에 대해서 맞게 피팅을 하는 그 이 2가지의 일정을 동시에 챙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모델의 스킬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검정색 실선은 이니셜 MJU 앰플리튜드가 1 이상일 때의 이벤트에 대한 스킬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겨울철에는 26일 정도, 여름철에는 24일 정도의 스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베리어빌리티가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6일, 24일 정도의 스킬은 보통의 역학 모델들과 굉장히 견줄만 하고 다른 딥러닝 기반의 MJU 예측 모델보다는 상당히 좋은 스킬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스킬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어떤 변수가 이 MJU의 프레디크티빌리티 소스로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각 변수씩 모든 그리드 포인트를 0으로 보내고 그 변수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 예측 스킬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예측 스킬이 많이 떨어졌다면 그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 라는 접근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겨울철 결과를 먼저 보시면 3주 이내의 리드데이에 대해서는 크리스탈 워터, 이 빨간색이 가장 큰 스킬 저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25일 이상에서는 서페이스 템퍼레처의 기여도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SSD 같은 것이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길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면서 리드데이가 길어짐에 따라 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 미드데이가 짧을 때는 크리스털 워터, 그리고 길 때는 TS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은 겨울철과 일관성이 있지만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이른 미드데이부터 이 PW와 TS의 기여도가 한 20일 정도부터 동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미드데이에서 TS의 기여도가 겨울철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선 MJU의 프레디터빌리티 소스로서 PW와 TS가 겨울철, 여름철 모두에 큰 메인 소스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TS의 영향은 여름철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는 그렇다면 그 변수에 어느 지역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Explainable AI로서 Side Contribution 맵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맵은 각 변수마다 그리드 포인트가 어떤 부호의 관계를 가지고 아웃풋에도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풋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배제하고 또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한 메인 소스가 무엇인지 판별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15일 미드데이를 기준으로 RML1에 대한 겨울철 그리고 여름철의 사이드 컨트리뷰션 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겨울철 결과를 먼저 보시면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이 맨 위에 있는 크리스터블 워터에서 가장 강한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론 PW도 중요하지만 TS, 즉 Surface Temperature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시그널들이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특징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렇게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 MJU의 특성 중에 특히 전파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특히나 인도양 지역에서 컨벡션이나 서큐레이션이 이제 붙인 혹은 동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페이지 2와 6에 대해서 좀 집중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통해서 그 시그널들의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는데요. 우선 그 전에 저희는 이 MJU 이벤트들을 앰플리튜드가 강하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빨간색이 스트롱 케이스, 그리고 앰플리튜드가 약하고 좀 빨리 소멸이 되는 위 케이스로 먼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 스트롱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의 퍼터베이션을 주고 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의 퍼터베이션을 이렇게 상반되게 주고 나서 그렇다면 이런 퍼터베이션들이 RMM 인덱스의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통해서 이 인덱스들의 역할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이제 동진과 극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여름철 결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여드릴 것은 동인도양 지역에 대한 인덱스 결과인데요. 앞서 보시는 PW랑 TS, 즉 시그널이 강한 두 변수에 대해서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PW에 대한 센시티비티 테스트 결과이고 오른쪽은 TS에 대한 결과입니다. 선들이 많아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포인트하는 선들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오리지널 스트롱 케이스에 저희가 이렇게 음의 퍼터베이션을 주게 된다면, 즉 드라이한 컨디션을 이 동인도양에 주게 된다면 MJU의 앰플리튜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위 케이스에 저희가 양의 퍼터베이션을 주게 된다면 동인도양이 좀 더 모이스트한 환경은 이 MJU의 앰플리튜드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S 같은 경우에는 이 PW처럼 갖고 있는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그 두 변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PW에서의 그 리스폰스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동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동인도양 지역에 좀 더 모이스처할수록 그 동진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인도양 인덱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선 동인도양
동인도양 인덱스에서 가졌던 것처럼 이 인덱스들도 양의 관계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앞선 동인도양 인덱스와의 차이점은 이 PW와 TS의 그 리스폰스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 북인도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름철 엔젤의 국진을 돕게 하는데 이런 모이스트하고 따뜻한 환경이 비슷한 규모로 국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살펴본 결과들은 인풋의 인덱스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파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컨벡션의 진행 방향이 수변한 것이 MJ의 프로파게이션의 중요한 팩터로 알려진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 입력 변수의 변화가 실제로 전파 방향의 수변한 정도를 변화시키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전파가 바뀌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입력 변수는 5가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아웃풋 변수는 이 동쪽 혹은 북쪽 박스에 대해서 수분의 변화 정도를 이렇게 리드 타임마다 다르게 설정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왼쪽은 저희가 따로 학습한 이 델타 Q 모형에 대한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를 기준으로 21이 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역할을 확인해보자 하였는데 왼쪽에 보시는 동인도양 인덱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색깔들이 의미하는 것은 각 변수에 어떤 퍼터베이션 실험을 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어 이 X축은 동인도양 지역의 인풋 인덱스를 의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동인도양 인덱스를 따뜻하거나 수분하게 만든다면 그 동쪽 지역에 수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 수분의 증가가 그 동쪽으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결과와 일관성이 있게 이 동인도양 인덱스에 대해서는 PW에 대한 반응이 TS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인도양 인덱스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북인도양 인덱스에 좀 더 따뜻하고 모이스트한 컨디션을 주게 된다면 북쪽 박스에 대해서 수분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북쪽으로 이제 컨벡션이 전파할 수 있는데 좀 더 호조건을 형성하는 결과를 서포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이 동인도양과 북인도양 지역이 그 인덱스의 변화가 그 전파 방향에 대해서 수분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역할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그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인도양의 PW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여름철의 동인도양 인덱스랑 유사하게 TS보다는 PW에서 리스폰스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반응은 저희가 델타 Q 모형을 이 겨울철에 대해서 새로 구성을 했을 때도 TS보다 PW에서 더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3주 이내에 미드데이에 대해서 이 수능기가 가장 중요한 키팩터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미드데이가 조금 길어지면은 이 TS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TS의 영향은 여름철에 좀 더 강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다양한 XAI 방법을 통해서 그 인덱스들의 역할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동인도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분한 환경이 그 지역의 습도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동쪽의 전파를 돕고 북인도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하고 모이스트한 컨디션이 그 북쪽에 수변화를 가져오면서 북진에 도움을 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들은 타겟 기후 현상이나 기후 변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